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몸도 아픈데 서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절차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산재보험 절차가 사실은 어떤 길을 따라가는 건지 그 전체 지도를 한번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입니다. 와, 딱 봐도 뭔가 선도 많고 용어도 낯설고 좀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그림이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되는지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다 풀어드릴게요. 그럼 우리 여정의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가 딱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첫 단계인 치료비 신청, 즉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어서 치료받는 동안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치료가 끝나면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장애가 남았을 땐 어떻게 되는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사고의 순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재보험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첫 번째 톱니바퀴가 철컥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치료비나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든든한 안전망을 실제로 이용하려면 다친 근로자가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절차의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요양급여라는 단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진찰, 수술, 약값, 심지어 입원비까지 치료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비용을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딱 3단계예요. 일단 근로자가 저 다쳤어요 하고 신청서를 내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게 일하다 다친 게 맞나? 하고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맞네요. 승인입니다. 또는 아니네요. 불승인입니다. 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여기서 꼭 기억해두면 좋은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이에요. 보통 서류를 딱 내고 나면 7일 안에 승인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한 시간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승인이 나면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의제기 같은 조금은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좋아요. 병원비 문제는 해결됐다고 칩시다. 근데 당장 일을 못 나가면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생계는 어떡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일을 쉬는 휴업, 동안 받는 돈, 급여라는 뜻이에요.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 끊기는 월급을 대신 채워주는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받던 평균 임금의 70%, 그러니까 평소 받던 월급의 70% 정도는 보장을 받으면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럼 그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또 뭐냐고요? 이것도 간단해요. 사고 나기 바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누면 됩니다. 바로 그 금액이 내 평균 임금이 되고 휴업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치료도 충분히 받았고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천만에요. 치료 종결이라는 시점부터 사실상 새로운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치료 종결이라는 건 산재 절차의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치료할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번 사고가 내 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를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치료를 다 했는데도 몸이 예전처럼 100% 돌아오지 않고 영구적인 후유증, 즉 장애가 남는 경우 말이에요. 다행히도 산재보험은 이런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장애급여입니다.
이건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영구적으로 남게 된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떨어진 노동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니까 그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장애급여는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쫙 나뉘고요. 돈을 받는 방식도 달라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급에서 3급처럼 아주 심각한 장애는 평생 매달 따박따박 연금으로 받고요. 반대로 8급에서 14급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는 한 번에 목돈, 즉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중간인 4급에서 7급은 본인이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사고 발생으로 시작됐죠. 바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병원비를 해결하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휴업급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결되면 마지막으로 내 몸에 남은 장애가 있는지 평가해서 장애급여를 받는 것. 이 흐름으로 전체 과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잡해 보였던 모든 과정은요,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고의 순간부터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근로자 한 명 한 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여정이었던 셈이죠. 오늘 우리는 산재보험이라는 전체 지도를 함께 여행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근로자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또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제도를 계속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과연 그 황금 같은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